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요. 전북 홀대론이 다시 나올 정도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소외로 새 정부 출범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전북. 지난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전북 출신 홀대는 그야말로 노골적이었습니다. 지난 9년간 장관직에 이름을 올린 전북 출신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런 홀대로는 완전히 사그러들었습니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장관급만 2명, 차관급도 12명이 전북 출신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도 한병도 정무수석을 비롯해 수석과 비서관 6명이 자리하고 있어 달라진 전북의 위상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세계 바다의 날 행사 때 오셔가지고 전북을 친구로 여기겠다 말씀도 하셨지만 실제로 그걸 갖다가 정부의 인사를 통해서 이처럼 전북 출신이 새 정부의 여러 요직에 포진하고 있지만 지역 현안을 풀어내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며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민생 또는 경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이어 터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는 한 번도 없었던 대통령 방문이 취임 이후 2차례나 있었고 대선 때 약속했던 새만금 사업이 여느 정권보다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입니다. 실제로 올해 새만금 예산은 역대 가장 많은 8,9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9년 차별과 소외로 열패감에 헤어나지 못했던 전라북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자존감을 되찾으며 다음 4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 새 정부 1년을 총평한 기자 리포트인데요. 먼저 김윤덕 위원장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또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거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에도 전라북도를 친구로 생각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어떤 약속들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회 위원장님, 그 야당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특히 전북에 있어서의 경제는 아주 낙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국적으로도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적 판단이나 구조적으로 입안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바른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장님, 그 대선 때는 두 분이 같은 당이었었는데 지금은 야당으로 좀 나뉘어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 전라북도로 보면 수십 년 그 인사 홀대 받은 인사 홀대 여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큰 기여 또 큰 만족감을 준 건 인정하죠. 근데 다만 이제 모든 거를 떠나서 외교 문제도 아주 잘 하셨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지금 지금 전 세계가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지금 쇠락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여야 간의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평가를 명확히 하려면 예산, 인사, 사업 분야별로 나눠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먼저 사업부터 보면 문재인 정부 전북 공약은 7대 분야 10대 과제였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걸로 큰 틀에서 총평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7개 분야 10개 과제고요. 전라북도 내에 있는 게 8개고 또 영호남 상생 공약으로 해서 2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뭐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실제 그 공약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기초 작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가 또 사업 분야에서 반영되어 가고 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새만금을 국가 주도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작년도 예산이 기존의 새만금에 배정되었던 예산보다 크게 늘어나긴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중요하게는 새만금 개발공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법안이 통과되어서 9월 달에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또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에 있지 않고 타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지만 실제 또 이전하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인 절차를 많이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당장 되어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사업인 새만금만 보더라도 일정하게 작년도 예산상으로 많이 진전해 있고 새만금 개발공사 만들어지는 걸 정리돼 있고 개발청도 이전하고 돼 있지만 실제 가시적으로는 별게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이고 또 그런 것만 보고 뭔가 여전히 전북 홀대다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아직 무리 있고 또 집행등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이 문제를 제대로 지켜보고 감독해내야 된다. 특히 이제 저는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사실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외에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이 어떤 전라북도 지역 사업을 매개해서 좀 강력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장님은 그 문재인 정부의 전북 공약, 지금 김윤덕 위원장의 평가에 동의하시는지요? 지금 그 중에 그래도 그 새만금의 용지를 이제 국가가 매립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새만금 공사를 신규로 510억 예산을 편성하고 또 김혜미 장관이 우리 지역 출신이라서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 가장 지금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 현대 조선 또 GM 사태 여기에도 공약에도 그거는 정상화 빨리 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말만 요란했지 지금 거기다가 근본적인 대책이 없지요. 그래서 뭐 소리만 좀 너무 요란하고 결과는 아직 1년 됐으니까 다 결과는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지금 출발 자체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너무 말만 요란하다. 실질적인 결과를 좀 만들어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GM 사태 때문에 지금 제가 요새 추경에 지금 김관영 의원이 그 현역 의원이라서 제가 얘기를 소위 간사를 맡고 있다가 그분한테 맡겼어요. 어떻게든 이번 추경 예산이라도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하나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고의 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우리 정치인들 그리고 여기에 기관장들이 합심 협력해서 성과를 내야만 되지 문재인 정부가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을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김종회 위원장님, 지금 대체적으로 들어보면 공약에 대해서는 그 대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평가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김종회 위원장님은 어떤? 예,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10대 공약 7대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저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특히 스마트 농생명밸리 부분, 또 속도감 있는 새만금의 사업 추진, 또 그리고 지덕권 산림 치유원 문제 등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현저한 성과가 있었고 또 도민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앞서서 정운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 공약도 중요합니다만 실제 전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 차후에 다시 논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GM 사태나 현대 조선소 문제 이것이 우리 전북에 있어서는 이 7대 공약이 아무리 잘 진행이 되고 순조로운 순풍에 돛을 달고 있다 할지언정 이 부분이 잘못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낙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동부권, 이 서부권은 그런 대로 잘 이 공약이 이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리산 열차 사업 분야라든가 무주에서 대구의 고속도로 문제, 이런 부분은 전혀 아직 논의조차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동네 의원들과 또 정치권이 함께 협조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새만부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늦었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에서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보면 제3의 금융도시 전북, 네. 그리고 스마트 농생명밸리, 앞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들도 보면 제 궤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네. 김현덕 위원장님 어떻게 네. 평가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를 제3의 금융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핵심은 뭐냐면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게 이제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현재 기금운용본부 또 우리가 연금공단이 와 있기 때문에 주도로 해서 진행될 거다. 대표적인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저희 전주 출신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성주 전 의원께서 지금 이사장으로 지금 가서 일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아직 눈앞에 떠 있는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실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종현 위원장님, 아까 앞에서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리산 산악 친환경 전기열차, 네. 그리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이런 네. 부분들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인데 네, 혹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7대 공약 측면에서는 저는 잘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리산 열차 사업이라든가 새천년 공원, 또 무주 대구 도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으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문제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데요.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 사업도 현재 매우 실제적인 프로젝트로 어떤 게 있냐면요. 광역 관광 개발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의 광역을 묶어서 프로젝트화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비 안에 전라도 새천년 공원을 넣겠다라고 하는 거 추가가 된다면 얼마든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궤도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문화특별시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실상 이 문화특별시 이건 법률로 사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 절대적인 어떤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정우천 의원님이나 김정희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잘해주고 계시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만 한다면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아까도 이제 자꾸 말씀하시는 우리 이제 김정희 의원님 말씀이 저는 정확히 맞다고 보는 건 이 전기열차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실제 어려워진 게 저는 있다는 걸 시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까 처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한 좀 경제성이 왜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가능하고요. 좀 그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공약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방향도 맞고 그 속도도 어느 정도 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 언급하자면 결국은 군산의 GM 공장 문제하고 그 조선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대통령께서도 직접 챙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크게 기대를 걸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지금 현안으로 좀 대두돼 있거든요. 정운천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번에 GM하고 정부가 협상하면서 군산만 빼놓고 그렇게 협상하는데 7,500억, 7,500억 원을 이렇게 투자하고 또 2조 8천억을 자기들이 출자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창원, 부천만 지원을 하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군사는 이미 제끼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경쟁력이 없고 도저히 생산성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이번에 예결위하고 또 사한자위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과거에 그 축으로 하는 산업은 우리가 뒤져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철강, 조선 뭐 다 뒤져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자동차, 뭐 이렇게 해운.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으니까 거기 아까 뭐 김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와대에서 제대로 큰 프로젝트 사업 단지를 유치를 해야 합니다. 새만금이 있고 또 거기에 GM 사태에 대한 그 공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그거였죠. 지금 우리는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가야 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관광, 레저, 전통 이런 산업으로 이렇게 새로운 큰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뭐였냐면 빨리 뭐 새만금에 이렇게 SOC 아무리 투자해도 거기에서 투자한 효과가 나오려면 산업이 발전돼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하나는 아까 마이스 산업, 복합 리조트 24만 명이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복합 리조트 산업을 꼭 유치를 하는 계획을 청와대에 제안을 해놓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항만 하면 기존 수요 갖고는 어려우니까 공항에다가 제대로 항공 우주 산업을 넣을 수 있고 또 항공 정비센터를 넣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자기 사천에 있는 걸로 너무 작습니다. 거기는 군사용으로 하고 우리는 민수용으로 완전히 그런 단지를 넣는다든지 또 예를테면 항만에다가 10만 톤급 이상 하면 외국의 그러한 사료 곡물이 한 1,500만 톤이 수입이 됩니다. 수입이 되면 저기 암스테르담이나 노테르담에서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막바로 하역에서 막바로 사료 공장이 지어져 가지고 한다고 물류비가 엄청 싸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중국까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군산 경제도 살리고 전라북도 경제도 살릴 수 있지 지금 땜빵식 대응으로는 어렵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김민덕 의원님,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그 군산 지역경제 문제,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문제로 할 수 있는 이 문제가 가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희망을 걸어볼 만한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정은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저는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쌍발통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군산 문제에 관한 쌍발통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현재 그 군산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새만금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그런 어떤 마스터 플랜을 잡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너무 강조해버리면 눈앞에 와 있는 현대조선소 문제, 지역 문제에 대해서 포기해버린다든가 예를 들면 어떤 좌절해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끝까지 살려가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이 문제를 끝까지 살려가야만이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조차도 살려낼 수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막 마음대로만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 이 조선산업 위기가 진짜 객관적으로 주어진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막 어떤 인위적으로 또 하기 어려운 문제가 또 끼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부 여당의 도당 위원장으로서 조선소 문제와 GM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있지 못하고 더군다나 다른 지역에 밀려서 뭔가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도당 위원장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한편으로는 분명한 사과를 정말 죄송하다 이런 인사를 올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한쪽 측면의 문제를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지금 오늘 제가 도저히 우리 조선소 문제가 자꾸 GM 문제가 또 있으니까 조선소 문제가 또 쇠감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 청와대 뭐 비서관하고 테이블에 앉게 해주겠다고 해서 일단 우리 조선소 그 임원들이 지금 청와대 올라가서 미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한편으로 계속 해가면서 이거에 대한 치유책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마스터 플랜 문제가 논의되는 게 맞겠다. 또 새만금에 대한 이 항만이라든가 비행기 문제는 단순히 새만금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이 배후 지역의 어떤 산업 발전과 직접적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건 우리 정운천 의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추가할게요. 김종기 위원장. 예.
저는 이 부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GM 대우 문제나 조선소 문제.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없다고 하면은 대통령도 민주국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야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대통령이 또 약속한 분야고 하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 전북 경제 절벽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작년에 우리 조선소를 폐쇄했습니다만 지금 96척의 새로운 신규의 배를 조성할 수 있는 수주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20척만 우리 군산으로 돌린다고 하면 군산 현대조선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GM대우 문제 지금 7조 7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부평 창원을 살리고 군산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지금 위기가 오히려 호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차, 미래차 생산 기지로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해서 이 제3자 매각을 정부가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면은 이것이 결코 우리 전북에 어려운 것만 아니다. 예. 무조건 이것은 대통령의 의지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바른 판단을 해주셔야 하고 또 우리 동쪽의 서남대 문제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빠른 기간 내에 이것을 공공의료대학으로 전환해야 하고 법률적으로 윗받침하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전북이 안고 있는 어려운 현상들을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은 충분히 해결의 열쇠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대통령을 향해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좀 우리 3당이 힘을 모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전적으로 땜빵이라고 표현했는데 단기 대책을 말씀 안 드렸는데 어쨌든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또 산업 위기 특별 대응 지역은 군산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3조 원 하는데 저희 바른미래당 제가 예결위원을 맡고 있다가 그걸 양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김관영 의원이 예결위 간사를 맡아서 이번에 이런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깊이 있게 지금 할 것입니다. 이게 그러한 단기 대책은 단기 대책대로 우리가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문재인 정부가 우리 전라북도의 최고의 지지율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쌍발통을 가자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동의가 되시는 것만이 그러면. 그러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 지난 1년간의 정책 공약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자면 지금 일단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인사탕평에 의해서 인재 등용도 많이 됐고 또 사업 추진 속도도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평화당이 특히 전북 홀대론을 지방선거를 앞둔 탓인지 몰라도 좀 쟁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 선거용입니까? 아니면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까? 그건 냉정한 평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 우리 전북 홀대 측면에서 같은 호남이라는 측면에서의 전남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북과 전남, 광주 인구 차이가 2대 1입니다. 우리가 1이고 저쪽 2예요. 그런데 국세 납부 실적을 보면은 5대 1입니다. 또 아울러 더욱더 기가 막힌 일은 공공특별행정기관 같은 경우 11대 1입니다. 같은 호남권에서. 이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더 심각한 것은 전북과 경남의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전북과 경남이 주력 사업이 자동차와 조선이 서로가 맞물립니다. 그런데 경남 대우조선소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2015년부터 작년까지 7조 원을 공적 자금을 투입했었어요. 또 아울러 우리 군산에서는 무일푼입니다. 우리 조선소를 폐쇄시켰어요. 거기다가 GM 창원 공장에서 이번에 또 7조 7천억 원을 투입을 합의를 했어요. 우리는 또 폐쇄했어요. 이거는 어느 모로 봐도 선거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러한 차별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차별의 현실을 대통령도 정부 여당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수치상의 자료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것을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의 의미에서 전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점진적 개선을 해 가야지 이것을 명백한 숫자의 이 상황을 차별이 아니다.
이건 지역 이기주의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쟁점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난 정부 시절에 전라북도가 어떻게 홀대받아서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우리 김정희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이 결과가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를 놓고 평가하는 게 저는 핵심적 평가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라고 하는 건 새누리당 의원으로 당선되신 우리 정운천 전 의원께서 답변해야 할 내용인 거고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예를 들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광주, 전남과 전북이 8대2로 균형이 깨져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7개 기관이 전북에 유치가 되었고 또 앞으로 2개 기관이 더 올 예정이라는 거고 과거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시절에 무장관이라고 하는 정말 그 참담한 그 시절에서 우리 지역 주민 장관 2명이 됐고 차관급은 12명이나 되고 있고 청와대 주요 비서관 보직에 우리 전북지에 들어가 있는 인사탕평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다. 그것도 아직 안 된다.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도민들의 뜻이라면 홀대가 맞지만 아직은 더 목이 마르고 더 갈증이 있고 더 해야 된다는 바람이 있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평가를 받는 게 저는 맞는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일부는 김윤덕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공공특별기관 인정합니다. 예. 4개밖에 없던 것을 지금 5개 유치했어요. 예. 그리고 인정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북 경제에 있어서 GM대우와 현대조선소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는 것이 정부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실책이다. 이 말씀을 그럼 이 드리겠습니다. 비판 이렇게 바뀌었나 봅니다. 예. 전북 홀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군산조선소와 GM 제휴한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해내고 있는데 왜 조선소하고 GM 때문에 못하고 있느냐라고 저는 주장하는 게 맞지. 지금까지 일관된 민평당의 기조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외교라든가 통일 문제에 신경 쓰고 있고 전반적인 경제에 실패하면서 결과적으로 전북 홀대를 하고 있으면서 새누리당 그 정권과 다를 게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주장처럼 저는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부분은 잘못 생각하신 것이고요. 예. 잘하는 부분은 분명히 외교, 국방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경제적 측면에서는 잘못하고 있다. 자, 이렇게 25조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7년간 최고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4명 청년 일자리 중에 4명 중에 한 분이 지금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실패했다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전북에 있어서 경제는 더욱더 실패했다. 이 부분을 나눠보기식이지 무조건 잘못했다. 무조건 잘했다는 아닙니다. 잘한 부분도 많이 있고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지금 토론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평가 대상을 어디에 맞추느냐 이런 지역적인 평가를 지역 간의 평가를 해야 할 것인지 전 정권과 지금의 정권과의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평가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요. 그거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임기 내내 현 정부의 평가는 임기 내내 이어져야 할 거고요.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시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안이나 대안이 특히 더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말씀 겸해서 이 부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위원장님부터. 그러니까 이건 홀대 차원보다도 1년에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제 정책이 어떻게 변화됐느냐가 더 포인트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말 처음에 문재인 정부 출발할 때 일자리 정부로 출발을 해서 상황판까지 갖다 놨는데 1년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우리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청년 실업이 10%고 체감지수 23%. 거기에다 128만 명의 실업자. 이러한 등등이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이런 걸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개 기업들이 완전 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외국으로 나간다 그래. 지금 현재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다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경제 지수가 지금 한계치에 오고 최악의 상황으로.
거기다가 지금 OECD의 경제 선행 지수를 보면 일본이나 일테면 일본이나 독일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실물 경제는 속도, 시간, 순서를 잘 조화롭게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실물 경제를 해본 분이 없어서 그런지 운동만 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체감을 못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사업이 잘 돼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기업들이 일 잘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규제 완화시켜주는 거. 제일 중요한 게. 그다음에 예를 들면 노동 개혁시켜주는 거.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 성장에 대한 R&D 지원하는 거. 요것이 전 세계에서 지금 성장하는 기조인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는 정말 망가진 경제가 지금 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인덕 위원장님. 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공약을 또 우리 전라북도 지역 발전이라는 걸 중심에 놓고 오늘 토론의 핵심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운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문재인 정부 전체적인 추상적인 평가를 몰고 가면서 그 경점을 희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지금 한계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실물 경제를 잘하는 그 현재 새누리당 정권에서 국민들의 삶은 굉장히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촛불 혁명을 맞아뜨릴 정도로 저는 어려움을 몰아간 그 책임이 당사자 있는 분들이 그 역으로 이제 1년뿐이 안 된 정부에게 모든 걸 다 전가시키는 식으로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의 어떤 경제 정책, 이런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그런 정책에서는 저는 오히려 별도의 시간을 내서 토론하는 게 맞고 거기에 제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은 그 주장의 내용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많은 그 정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10대 공약이 있다는 거고요. 그 공약을 1년 동안 어떻게 해왔느냐. 그걸 통해서 전라북도 지역 경제 또 전라북도 지역 현안들은 어떻게 되어갈 거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고찰하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야당 두 의원님께서 문재인 정부가 방향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건 어느 정도 잘 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김종혜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문재인 대통령 참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 많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으로 유치하셨고요. 특히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등등 국민이 국방적 불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국민의 편에 서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경제적 측면은 저희 당에서 평가할 때는 낙제다. 김동연 총리도 이 부분은 시인하셨어요. 최저임금을 너무 무리하게 인상해서 실업자 양산을 시켰다. 등등 경제적 측면은 좀 잘못됐다. 특히 전북 경제는 절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 관계상 그 이유나 과정을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6.13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모든 정치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전북을 비롯해서 호남 어떤 의미에서는 전국적으로 민주당 독주를 하고 있는데 독주는 결론적으로 오만을 낳을 수밖에 없고 오만은 부패를 낳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현명한 도민 여러분,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것이 곧 낙후된 전북을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요체가 될 수 있다라고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는 꼭 견제와 균형이 맞추어지는 이런 합리적 선거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전북에도 분명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는데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면 지난 대선에서 행동한 도민들의 덕일 테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